신비로운 여성이 비밀로 가득 찬 저택과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과거를 뒤로합니다. 상파울루의 모든 구석에서 새로운 폭로가 그녀의 세상을 뒤흔들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 아버지에 대한 어두운 비밀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동맹이 어둠 속에서 나타납니다. 루이사가 지닌 비밀과 그녀가 가족을 보호하고 삶을 재건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알아보세요. 여기 태양이 막 떠오를 때 민지가 눈을 떴습니다. 알부케르케 가문의 저택 뒤쪽에 있는 작은 방은 10년 가까이 그녀의 집이었지만 그날 아침 그 방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유니폼을 정돈하고 또 하루의 일과를 준비했습니다. 가슴에 느껴지는 무게감을 무시한 채로 말이죠. 알부케르케 저택은 호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과 값비싼 예술 작품들로 장식된 방들이 있었죠. 하지만 민지에게 그곳의 모든 구석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고 모든 물건들은 그녀가 필사적으로 잊으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심을 끌었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갑니다. 넓은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민지는 익숙한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불안과 아픔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정우 알부케르케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맞춤 양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는 마치 전날 밤의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 씨,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디탄했습니다. 커피 준비됐나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구에게 커피를 따라주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귀가 아플 정도로 컸고 하지 못한 말들과 깨진 약속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전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커피잔을 조리대 위에 내려놓으며 어젯밤에 대해서 민지는 위장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날 밤은 모든 것의 끝이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진 순간이었죠. 정구, 그녀가 몇 년 동안 비밀리에 사랑했던 남자, 사회의 시선을 피해 은밀한 순간들을 나누었던 남자가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고 말한 그 순간 말입니다. 얘기할 게 없어요, 정구 씨.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을 배신했습니다. 어제 모든 걸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정우는 한숨을 내쉬며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민지 씨, 이해해 주셔야 해요. 우리가 가졌던 것은 계속될 수 없었어요. 제게는 책임이 있고 지켜야 할 위치가 있어요. 이게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걸 당신도 항상 알고 계셨잖아요. 그의 말은 민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속삭여진 모든 약속들, 그들의 사랑이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맹세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 기억들은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졌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정우 씨.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당신에겐 지켜야 할 명성이 있고 저는 그저 방해물일 뿐이죠. 정우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그녀의 말이 그를 불편하게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동안 민지는 그의 눈에서 후회의 그림자를 보았지만 그것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게 너무나 빨랐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민지 씨. 당신을 신경 쓴다는 걸 알잖아요. 하지만 충분치 않죠. 민지가 그의 말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우 씨. 저는 메시지를 이해했어요. 제 일을 마무리하고 오늘 중으로 나갈게요. 전구는 놀란 것 같았습니다. 나간다고요? 하지만 민지 씨, 그럴 필요는 필요해요. 그녀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려는 것을 참으면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프리텐드하면서 말이에요. 저에게도 자존심이 있다고요. 다시 한번 침묵이 그들 사이에 내려앉았습니다.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었죠. 정우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얼굴은 무관심한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퇴직금과 추천서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민지는 그 아이러니에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추천서라니, 마치 그게 그녀가 그에게 바친 수년의 삶과 산산조각난 그녀의 마음을 보상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그 후
몇 시간은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짐을 싸면서 저택의 구석구석에 조용히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곳은 그녀의 집이자 감옥이었습니다.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그녀는 전구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가 말하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퇴직금과 추천서예요. 민지 씨,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녀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봉투를 받아들며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정우 씨. 이 말과 함께 민지는 등을 돌리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꿈과 희망의 수년을 뒤로 한 채 떠나고 있었습니다. 긴 진입로를 걸어 내려가는 동안 무거운 가방을 옆에 끌고 가면서 그녀는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택의 대문이 그녀 뒤에서 마지막으로 삐걱거리며 닫혔습니다. 그것은 그녀 인생의 한 장이 끝났음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앞에 놓인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작은 결의의 불꽃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미래가 무엇을 가져다 줄지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민지는 살아남기로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뒤에 남겨진 저택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본 후 그녀는 어깨를 펴고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곤 자신의 소지품과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내면의 힘뿐이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광대하고 위협적이었지만 민지는 그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운명이 그녀를 위해 준비해둔 반전을 그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알부케르케 저택을 떠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녀는 퇴직금의 일부를 사용해 서울 외곽의 작은 방 하나를 임대했습니다. 공간은 비좁았고 동네는 시끄러웠지만 새 직장을 찾는 동안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아침 민지는 이상한 느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메스꺼움이 밀려와 그녀는 복도의 공용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회복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고 두려움과 incredulity가 뒤섞였습니다. 설마 그녀는 얼룩진 거울에 비친 창백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생리는 거의 2개월 전에 있었어야 했지만 이사와 구직 스트레스로 인해 그녀는 지연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약국을 찾아 나섰습니다. 몇 시간 후 자신의 좁은 방 바닥에 앉아 민지는 충격과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바라보았습니다. 2개의 분홍색 선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두려움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하느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녀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상황의 현실이 온전히 그녀를 덮쳤습니다. 실직 상태의 거대한 도시에서 홀로, 그리고 이제 그녀를 그토록 잔인하게 거부했던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 이미 불확실해 보였던 미래가 이제는 무섭게 모호한해졌습니다. 민지는 다음 며칠을 멍한 상태로 보냈습니다. 공황과 결단력 사이를 오가며 그녀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미래를 생각하려고 할 때마다 앞에 놓인 도전의 크기에 압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발견 후 일주일이 지나 민지는 마침내 공립진료소에 예약을 할 용기를 냈습니다.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임신 중인 여성들이 여러 단계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빛나는 듯했고 다른 이들은 그녀만큼이나 두려워 보였습니다. 민지 씨,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약간 떨면서 민지는 간호사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김 선생님은 중년의 여성으로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어떤 일로 오셨나요, 민지 씨? 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민지가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을 위해 몇 가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이어진 몇 분은 질문, 검사, 그리고 또 다른 임신 테스트의 흐릿한 기억이었습니다. 모든 결과가 나왔을 때 김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 씨 검사 결과 임신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시작했고 잠시 멈추어 정보를 소화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민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에게 문제가 있나요? 그녀가 두려움이 역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민지 씨, 당신은 단순히 아기 한 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 결과 다태 임신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로는 새 쌍둥이입니다. 세상이 민지 주위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새 쌍둥이? 이 소식은 그녀의 위장을 강타한 것처럼 숨을 멎게 했습니다. 한 아기도 이미 엄청난 도전으로 보였는데 3명이라니? 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민지는 말을 더듬으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일어나 민지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습니다. 압도적인 소식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민지 씨.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아기들을 위한 케어 플랜을 세울 거예요. 이용 가능한 지원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충격의 안개를 뚫고 민지에게 간신히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질문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새 아기를 돌볼 수 있을까? 어디서 살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선생님, 민지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방금 직장을 잃었어요. 지금 월세방에 살고 있고요. 저는 그럴 여건이 안 돼요. 한 번에 하나씩 해결해 나가요, 민지 씨. 김 선생님이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우선 당신과 아기들의 건강에 집중해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있나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멀리 시골에 있었고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이 그녀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아기 아버지는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혼을 언급하자 민지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는 알아서는 안 돼요.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선택지가 아닙니다. 김 선생님은 민지의 결정을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봅시다. 고위험 임신 관리를 위해 당신을 의뢰하고 미혼모를 위한 지원 그룹에 대한 정보도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요. 알겠죠? 민지는 머리가 어지러운 채로 진료소를 나왔습니다. 그녀는 임신 전 비타민 목록과 함께 팸플릿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이전보다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고 미래는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 있었습니다. 월세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는 아직 평평한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아래에서 3개의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고 그들은 그들의 존재가 일으키는 혼란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감정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작은 결단의 불꽃이 민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해낼 거예요. 그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해가 서울 위로 지고 있었고 분주한 거리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어깨를 펴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조용한 약속이었습니다. 여정은 힘들 것이지만 그녀는 자신과 3명의 작은 기적들을 위해 그것을 마주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가 지나고 주는 달이 되었습니다. 민지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그녀의 걱정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가사 도우미로 몇 가지 임시 일자리를 구했지만 고위험 임신으로 인해 더 무거운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부족했던 돈은 이제 끊임없는 불안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날 오후 민지는 또 다른 산전 검진을 마치고 천천히 강남대로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새 생명의 무게를 지고 있어 매 걸음마다 힘들어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전봇대에 기대섰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길 건너편에 익숙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재훈이 고급 정장을 입고 우아한 여성과 함께 명품 매장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고 자신들만의 행복한 세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운명의 아침 이후로 재훈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를 보니 그렇게 걱정 없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니 그녀가 매일 생존을 위해 싸우는 동안
그가 느끼는 상반된 감정들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그녀가 몸을 숨겨야 할지 아니면 그를 마주해야 할지 결정하기도 전에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주변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거리의 소리들이 멀리서 들리는 윙윙거림으로 뒤섞였습니다. 민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고 모든 것이 어두워지기 직전 맑은 정신으로 필사적으로 아기들을 생각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녀가 바쁜 인도에 쓰러지기 전 마지막으로 중얼거릴 수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민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낯선 환경에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배경에서 들리는 기계음은 그녀가 병원에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시야에 초점을 맞추려 했습니다. 아, 깨어나셨군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떠세요? 제 아기들. 민지는 중얼거렸고 가슴에서 공포가 솟구쳤습니다. 괜찮나요? 걱정 마세요, 사랑스러운 분. 간호사가 민지의 팔에 안심시키는 듯한 손을 얹으며 대답했습니다. 새 쌍둥이들은 괜찮아요. 실시는 아마도 더위와 과로로 인한 급격한 혈압 저하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당신과 아기들을 잘 돌보고 있어요.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이어진 며칠 동안 민지는 관찰을 위해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옆 침대를 쓰는 윤숙 할머니를 알게 되었습니다. 윤숙 할머니는 수술 후 회복 중이었고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여성은 빠르게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새 쌍둥이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윤숙 할머니가 물었고 그녀의 눈은 관심으로 빛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혼자 해내고 있다고요? 우리 아가씨, 당신은 전사예요. 윤숙 할머니는 손을 뻗어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결코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 결심이 있다면 말이죠. 나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어요. 혼자서 새 아이를 키웠지만 재봉사로 일하며 해냈어요. 쉽지 않았지만 해낼 수 있었죠. 윤숙 할머니의 말은 민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여정에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퇴원하는 날, 민지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숙 할머니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할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내 집이 나 혼자 살기엔 너무 커요. 아이들이 떠난 뒤로 말이에요. 당신이 나와 함께 살면 어떨까요? 최소한 아기들이 태어날 때까지라도요. 민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제안이 너무나 관대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윤숙 할머니,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너무 친절하세요. 말도 안 돼요. 윤숙 할머니가 애정 어린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신은 이 천사들이 오기 전에 안정된 곳이 필요해요. 게다가 그녀가 윙크를 하며 덧붙였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재봉 기술을 당신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어쩌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죠.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찬 민지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서울 남부의 조용한 동네에 있는 윤숙 할머니의 따뜻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민지에게 주어진 방은 넓고 밝았으며 이전에 살던 좁은 원룸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윤숙 할머니는 약속대로 민지에게 재봉의 비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인내심과 애정으로 그녀는 젊은 여성에게 재봉틀 다루는 법, 천 자르는 법, 간단한 옷 만드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재능이 있어요, 아가야. 어느 날 윤숙 할머니가 민지가 블라우스를 완성하는 것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연습하면 이걸로 직업을 삼을 수 있을 거예요. 윤숙 할머니의 격려의 말은 민지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강 가문의 저택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과 아이들을 위한 가능한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주가 지나고 민지의 배는 계속 커져갔습니다. 윤숙 할머니의 도움으로 그녀는 기부받은 청화 새로 배운 재봉 기술을 이용해 아기들을 위한 작은 옷가지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여성이 베란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윤숙 할머니가 민지를 놀라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민지야. 그녀가 별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수년 전에 나도 부유한 집안에서 일했었어. 강 가문이었지. 민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 가문이요?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더듬거렸습니다. 윤숙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입술에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래, 바로 그 가문이야.
거의 20년 동안 그곳에서 일했지. 많은 것을 보았어, 내 아가. 그 가족이 묻어두고 싶어 하는 일들 말이야. 민지는 조용히 그 정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 계시가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들로 빙빙 돌았습니다. 윤숙 할머니가 알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그녀와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민지는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운명이 그녀 주위에 복잡한 거미줄을 짜고 있는 것 같았고, 과거와 현재를 그녀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배를 보호하듯 손을 얹으며 그녀는 미래가 자신과 새 쌍둥이에게 어떤 다른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윤숙 할머니의 말에 민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새로운 가능성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숙 할머니,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가문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윤숙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지야, 그 가족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아. 특히 내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말이야. 다음 몇 분 동안 윤숙 할머니는 강 가문의 어두운 비밀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재원의 아버지인 강태훈이 자신의 제국을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사기가 있었어, 민지야. 윤숙 할머니가 계속했습니다. 큰 사기들이었지. 돈 세탁, 노동자 착취,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주는 일까지. 강태훈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했어. 누구를 밟아야 했든 상관없이 말이야. 이 폭로는 민지에게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강 가문이 힘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부패가 이 정도로 깊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민지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윤숙 할머니가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 집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 주인들에게는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돼. 그들은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계획을 세워. 나는 문서들을 받고 대화를 들었어.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많은 직원들이 알고 있었지만 모두 말하기엔 너무 두려워했어. 민지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재원을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알고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를 그도 이런 계략에 가담했을까요? 재원은 그녀가 망설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 어린 재원. 윤숙 할머니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고 그녀의 어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그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그저 어린 소년이었어. 사실 좋은 아이였지.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것은 그건 사람을 변하게 만들지. 윤숙 할머니의 말은 민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았던 재원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외면 뒤에 때때로 친절함과 취약함을 보여주던 남자를. 하지만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윤숙 할머니의 폭로 뒤에 더 큰 이유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노부인은 일어나 거실에 작은 상자로 갔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서류 뭉치를 가지고 돌아와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야, 민지야. 그리고 이 서류들이, 그녀가 서류 뭉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너와 네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지도 몰라. 민지는 서류들을 훑어보았고 사기성 계약서, 불법 지불 기록, 타협적인 서신들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윤숙 할머니, 이건 폭탄과도 같은 자료예요. 민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의 무게를 이해하면서. 그래, 맞아. 윤숙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 증거들을 수년간 보관해왔어.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로. 이제 네가 이걸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필요하다면 너와 내 아기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민지는 상반된 감정들의 파도를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정보를 이용해 강 가문을 협박한다는 생각에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안정이 유혹적이었습니다. 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민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서류 뭉치를 닫으며. 윤숙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민지의 손 위에 위로의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내게 이걸 이용해 그들을 협박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아가야. 하지만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면에서 유용할 수 있어. 이걸 보험이라고 생각해. 미래를 위한 보호장치로 말이야. 두 여성은 나머지 아침 시간 동안 이 폭로의 의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민지는 마치 새로운 가능성과 위험의 세계가 그녀 앞에 열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몇 주 동안 민지는 재봉과 제과 공부에 더욱 열중했습니다. 항상 취미로만 여겼던 디저트 만들기에 대한 열정이 이제 가능한 직업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고급 브라우니 레시피를 실험하던 중 민지는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두 가지를 결합하면 어떨까? 그녀가 큰 소리로 생각했습니다. 디저트와 의류를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던 윤숙 할머니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니, 아가야? 민지가 흥분해서 설명했습니다. 제과사들을 위한 특별한 앞치마와 유니폼 라인을 만들면 어떨까요? 아름답고 실용적이고 독특한 것으로요. 이 아이디어는 민지의 마음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그녀는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다양한 원단을 실험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윤숙 할머니는 젊은 여성의 열정에 매료되어 조언을 해주고 요리업계의 옛 고객들과 연락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오후 작은 컵케이크 자수가 놓인 앞치마를 마무리하던 중 민지는 배 안에서 강한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멈추고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정해요, 내 사랑들. 그녀가 새 쌍둥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그 순간 자신의 창작물을 보고 아기들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민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강 가문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삶을 일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에겐 재능과 결단력, 그리고 이제 계획이 있었습니다. 윤숙 할머니, 그녀가 흥분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제 길을 찾은 것 같아요. 노부인이 방문가에 나타났고 민지의 눈에서 빛나는 광채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얘기를 들려줘, 아가야. 민지가 제과업계 전문가들을 위한 독특한 제품을 만드는 작은 회사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는 동안 윤숙 할머니는 귀에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알겠니, 민지야? 윤숙 할머니가 젊은 여성이 말을 마치자 말했습니다. 내게 약간의 저축이 있어. 이 돈을 네 사업의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게 어떨까? 민지는 말문이 막혔고 그 관대한 제안에 감동했습니다. 윤숙 할머니,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일을 이루겠다고 말해. 노부인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줘.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민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여정이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정부에서 미래의 사업가로, 비밀스러운 관계에서 새 쌍둥이의 미혼모로. 그 길이 쉽지는 않았지만 모든 도전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배에 보호하듯 손을 얹고 내일을 위한 계획으로 머릿속이 가득 찬 채 민지는 잠이 들었습니다. 두려움과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더 강력한 무언가에 의해 가려졌습니다. 희망. 여름의 더위가 절정에 달했을 때 민지는 첫 진통을 느꼈습니다. 일요일 오후였고 그녀는 맞춤 앞치마를 마무리하고 있었을 때 갑작스러운 통증에 등이 굽어졌습니다. 윤숙 할머니, 그녀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감정과 불안으로 떨렸습니다. 때가 온 것 같아요. 그 후의 순간들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윤숙 할머니는 오랜 세월의 경험으로 얻은 침착함으로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조율했습니다. 가방은 이미 몇 주 전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택시가 호출되었고 몇 분 안에 그들은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새 쌍둥이 출산은 섬세한 절차였고 민지는 즉시 수술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의료진이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가야. 윤숙 할머니가 수술실 밖으로 안내되기 전 민지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어진 시간들은 강렬했습니다. 민지는 용감하게 싸웠고 그녀의 내면의 힘이 피로와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씩 그녀의 아기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3명의 아름답고 건강한 남자아이들입니다. 의사가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알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 민지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아이들을 안았을 때 민호, 준호, 태호, 그녀가 신중하게 선택한 이름들로 각각 힘과 보호를 상징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했습니다. 어머니가 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극도의 피로감과 의심의 순간들과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던 새로운 힘의 원천을 발견했습니다. 윤숙 할머니는 변함없는 지원과 조언, 많은 사랑을 제공하며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민지야. 그녀는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을 도우며 말했습니다. 주가 지나면서 민지는 점차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새쌍둥이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났고 윤숙 할머니의 집을 웃음과 울음소리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기들을 돌보는 혼란 속에서도 민지는 그녀의 사업적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밤중 수유 사이에 짧은 평화로운 시간 동안 그녀는 새로운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마케팅 전략을 계획하고 그녀의 작은 회사의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알아요, 윤숙 할머니. 민지가 어느 날 밤 준호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강해진다는 게 무엇인지 이해한 것 같아요. 노부인이 미소 지었고 민호를 팔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야, 내 사랑아? 불가능해 보일 때도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무에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거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랑스럽게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 새 기적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새 쌍둥이가 태어난 지 3개월 후 민지는 다음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윤숙 할머니의 도움과 약속된 초기 투자금으로 그녀는 달콤한 바느질이라는 제과사를 위한 앞치마와 유니폼 라인에 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소박했습니다. 민지는 윤숙 할머니의 거실 한 구석을 임프로비세한 작업실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수유와 기저귀 갈기 사이에 그녀는 바느질하고 창작하고 꿈꾸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큰 도전은 지역 요리 박람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을 때 왔습니다. 이제 4개월이 된 새 쌍둥이와 함께 민지는 부스를 준비하고 아기들을 돌보고 대중에게 그녀의 작품을 선보여야 하는 엄청난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박람회 전날 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윤숙 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민지는 그녀의 창작물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피로와 긴장으로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결단으로 빛났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지? 그녀는 다채로운 과자 장식으로 꾸민 앞치마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걱정을 느낀 것처럼 태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그를 안아들고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쉿, 내 사랑.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긴장했지만 모든 게 잘 될 거야. 우리는 용감해야 해, 그렇지? 박람회 당일 아침이 밝았고 날씨는 화창했습니다. 윤숙 할머니와 그날을 위해 고용한 베이비시터의 도움을 받아 민지는 작은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녀의 창작물들, 기능성과 아름다움의 독특한 조화는 곧 호기심 어린 시선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디어 정말 멋져요. 유명한 제과사가 앞치마 중 하나를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민지는 그녀의 제품에 대한 관심에 놀랐습니다. 제과사들, 베이커리 주인들, 요리 애호가들이 멈춰 서서 감탄했고 그녀의 큰 기쁨으로 주문도 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지쳤지만 빛나는 표정으로 민지는 주문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초기 재고를 모두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달 동안 그녀의 사업을 바쁘게 할 주문들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내 사랑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졸린 얼굴의 새 쌍둥이에게 말했습니다. 각각의 작은 얼굴에 키스하며 엄마가 해냈어요. 윤숙 할머니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자부심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너는 이 모든 성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민지야. 네 힘과 결단력은 정말 감동적이야.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민지는 베란다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감사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고 분명 더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민지는 자신과 아이들에게 조용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밝은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리고 언젠가는 그녀는 뒤돌아보고 그녀의 여정이 모든 고통과 기쁨과 함께 매 순간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입술에 미소를 머금고 민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이 무엇을 가져올지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달콤한 바느질은 새롭고 달콤한 모험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민지에게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새쌍둥이가 첫 돌을 맞이했고 윤숙 할머니의 집은 웃음소리,
머뭇거리는 첫 걸음마, 옹알이로 가득 찼습니다. 그와 동시에 달콤한 바느질은 민지의 가장 낙관적인 기대를 뛰어넘어 번창했습니다. 요리 박람회에서의 성공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과 업계에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민지는 창의력과 헌신으로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결합한 점점 더 혁신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 민지가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윤숙 할머니가 신비한 미소를 띠고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민지야, 이걸 봐야 할 것 같아. 그녀가 말하며 요리 잡지를 건넸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민지는 잡지를 집어들었고 그녀의 심장이 거의 멎을 뻔했습니다. 표지에는 유명한 제과 셰프가 달콤한 바느질의 앞치마 중 하나를 자랑스럽게 입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민지가 외쳤습니다. 빠르게 전체 기사를 찾아 넘기며 믿을 수가 없어요. 기사는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뿐만 아니라 브랜드 뒤에 숨겨진 영감을 주는 이야기도 칭찬했습니다. 민지는 기사를 읽으며 기쁨의 눈물이 눈가에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거예요. 그녀가 윤숙 할머니를 바라보며 흥분과 불안이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소매상들이 그녀의 제품을 재고로 갖고 싶어 했고 유명 셰프들이 맞춤 주문을 했으며 심지어 TV 방송국에서 요리 프로그램 출연 가능성에 대해 연락을 해왔습니다. 윤숙 할머니의 거실에 임시로 만든 작은 작업실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민지는 달콤한 바느질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을 찾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숙 할머니, 그녀가 저녁 식사 중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달콤한 바느질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노부인은 이해심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날이 올 줄 알았어, 아가야.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 윤숙 할머니의 축복과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으로 민지는 완벽한 공간을 찾았습니다. 번화한 동네에 있는 오래된 가게로 위층에는 아파트가 딸려 있었습니다. 현재 필요한 것보다는 컸지만 사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이사는 특히 3명의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물리적 도전이었지만 민지는 그녀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결단력으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달콤한 바느질 가게의 공식 개업일, 민지는 빛이 났습니다. 공간은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고 마네킹들은 그녀의 가장 인기 있는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었으며 작은 카페 공간에서는 고객들이 가게를 둘러보며 디저트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고객들을 맞이하고 축하를 받으며 민지는 자신을 이곳까지 데려온 놀라운 여정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정부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버림받은 여성에서 새쌍둥이의 자랑스러운 어머니로 모든 도전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고 극복한 모든 장애물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오후 중반 가게가 가장 붐빌 때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민지는 강재원을 알아보고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나이 들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의 눈이 가게를 감탄하며 둘러보다가 민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민지 씨,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그녀가 식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당신의 가게인 줄 몰랐어요.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면의 모든 힘을 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원 씨. 달콤한 바느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재원은 잠시 그녀의 침착함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한 친구가 이곳을 추천해줬어요. 제과용 앞치마 중 최고라고 하더군요. 당신 친구 말이 맞아요? 민지가 전문가다운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다양한 옵션이 있어요. 우리 컬렉션을 보시겠어요? 재원에게 제품을 보여주는 동안 민지는 감정의 폭풍을 느꼈습니다. 분노, 아픔, 자부심, 그리고 그녀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의 흔적, 그리움. 하지만 무엇보다도 압도적인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극복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민지 씨, 재원이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민지는 그를 바라보았고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랐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자신이 느꼈던 고통, 거부감, 그리고 혼자였을 때 느꼈던 두려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재원 씨,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에 남겨두었어요. 저는 앞으로 나아갔고 제 삶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감사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이 다시 한번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놀라운 것을 이루어냈어요, 민지 씨.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죠. 민지가 대답하기 전에 익숙한 울음소리가 가게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 항상 새 쌍둥이 중 가장 민감한 아이가 낮잠에서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민지가 말하고 베이비시터와 함께 있는 아이들이 있는 가게의 뒤쪽으로 빠르게 향했습니다. 그녀가 민호를 안고 준호와 태호도 소리에 깨어 따라왔을 때 돌아오자 그녀는 재원이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당신의 아이들인가요? 그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입술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네, 제 새 쌍둥이에요. 민호, 준호, 태호입니다. 재원은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민지를 다시 보았고 그의 눈에 고통스러운 이해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제 아이들인가요? 그 후의 침묵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그녀가 이룬 모든 것을 상징하는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제 아이들이에요, 재원 씨.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키웠고 사랑했고 첫날부터 그들을 위해 싸웠어요. 그들은 제 세상이에요. 재원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고 그의 손이 아이들을 만지려는 듯 뻗어졌지만 멈추었습니다. 불확실해하며 민지 씨, 저는 몰랐어요. 제가 알았더라면, 만약 당신이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분노가 아닌 진정한 호기심으로. 의무감 때문에 저와 함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돈을 주고 당신의 삶을 계속 살았을까요? 재원에게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호기심 어린 순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아이들을 보고 다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군요. 그렇죠. 민지는 한숨을 쉬며 민호를 팔에 안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재원 씨.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는 관리해야 할 가게와 키워야 할 3명의 멋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 순간 마치 공기 중에 긴장을 느낀 것처럼 새 쌍둥이가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민지는 그들에게 미소 지었고 잠시 재원의 존재를 잊었습니다. 괜찮아요, 내 사랑들. 그녀가 애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요. 그녀가 재원을 다시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에 여러 감정이 섞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후회, 존경, 그리고 아마도 그가 가질 수 있었던 삶에 대한 약간의 질투. 민지 씨,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아이들의 삶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민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고 주위의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앞으로 닥칠 어떤 도전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대화를 나눠봐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당신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해서죠. 그들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자신들의 뿌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어요. 재원이 눈에 띄게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동안 민지는 자신을 감싸는 평화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맞설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사업과 함께, 그리고 여정을 통해 얻은 지혜와 함께 민지는 인생의 다음 장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달콤한 바느질은 계속해서 번창했고 그 창립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가 서울 하늘에 지는 동안 민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그녀를 여기까지 데려온 모든 도전에 감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재원의 재등장 이후 민지의 삶은 감정과 변화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달콤한 바느질은 계속 번창했고 그녀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새로운 가족 관계의 격동적인 물살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재원은 새 쌍둥이의 삶에 참여하고 싶어 했고 짧고 감독된 방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민지는 불안했습니다. 그의 존재가 그녀가 그토록 열심히 만들어낸 안정을 어떤 식으로든 흔들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햇살 가득한 일요일 오후 공원에서 재원이 아이들과 노는 것을 지켜보던 중 민지는 어깨에 부드러운 손길을 느꼈습니다. 윤숙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변함없이 위로와 안정의 존재로 그들의 삶에 함께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니, 아가야?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현명한 눈이 민지의 얼굴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한숨을 쉬었고 그녀의 눈은 결코 아이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잡해요, 윤숙 할머니.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알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당신을 아프게 했던 것처럼 아이들도 아프게 할까봐 두려워하는군요. 윤숙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을 마쳤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어쩌죠? 네 살빼기 새 아이에게 그걸 어떻게 설명하죠? 윤숙 할머니는 민지를 껴안았고 오직 어머니 같은 존재만이 줄 수 있는 위로를 제공했습니다. 내 사랑아, 인생에는 보증서가 없어. 하지만 너는 이미 네 앞에 놓인 어떤 도전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어. 결과가 어떻든 너는 그것을 다룰 거야. 항상 그래왔듯이 말이야. 윤숙 할머니의 말은 민지의 격동하는 마음에 약간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공원에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한편 달콤한 바느질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민지의 작은 가게는 한국 전역의 제과사들에게 중요한 참고점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주문이 밀려들었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주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바쁘게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을 때 우아한 여성 한 명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에게서 익숙한 점이 있었지만 민지는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달콤한 바느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지가 전문적인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 여성이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은 관심을 가지고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사업 얘기를 하러 왔어요. 제 이름은 강혜진입니다. 재원의 누나예요. 민지는 마치 발밑에 땅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혜진. 그녀는 강 가문에서 일하는 동안 그녀에 대해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재원의 언니로 거의 가족 대화에서 언급되지 않던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강님, 민지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며.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혜진이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에는 감탄의 빛이 어렸습니다. 먼저 당신이 여기서 만들어낸 것에 대해 감명받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민지 씨. 당신의 재능과 결단력이 모든 세부 사항에서 드러나요. 민지는 자부심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죠. 그랬겠죠. 혜진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당신에게 제안이 있어요. 이어지는 몇 분 동안 혜진은 달콤한 바느질에 투자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표는 브랜드를 국제시장으로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뉴욕, 파리, 도쿄의 매장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확장된 제품 라인과 민지의 작은 회사를 제국으로 변모시킬 잠재력에 대해 말했습니다. 민지는 모든 것을 조용히 들었고 그녀의 마음은 가능성과 위험들로 가득 찼습니다. 혜진이 말을 마쳤을 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제안은 매우 관대해요, 강님.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건 단지 저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에게도 모든 것을 바꿀 거예요. 혜진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완전히 이해해요.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세요. 하지만 제가 단지 투자자로서만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당신이 이룬 것을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조카들을 알고 싶어 하는 이모로서 온 거예요. 혜진의 말은 민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앞에 있는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고 어떤 거짓의 징후라도 찾으려 했지만 오직 진실성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전부예요. 민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혜진이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재원이 그들에 대해 말해줬어요.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도요. 그가 당신을 보내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하더군요. 민지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것이 변했어요. 그래요, 변했죠. 혜진이 동의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놀라운 것을 만들어냈어요, 민지 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당신과 아이들을 위한 삶을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확장할 기회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더 큰 유산을 만들 기회를요. 혜진이 작별 인사를 하며 며칠 후에 연락하겠다고 약속하는 동안 민지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혜진의 제안은 매력적이었고 그녀가 감히 꿈꾸지 못했던 가능성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과거의 무게를 가져왔고 강 가족과 더 깊이 얽히는 것의 복잡성도 함께 왔습니다. 그날 밤 새쌍둥이를 재운 후 민지는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 그녀를 여기까지 데려온 투쟁과 승리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그들의 미래,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만들 수 있는 제국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위험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한때 그녀를 깊이 상처 입힌 가족과 사업을 섞는 것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민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결정은 단지 그녀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이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그녀는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선택들을 마주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잠을 자기로 결심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민지는 그것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말입니다. 그녀가 수년간 키워온 힘과 아이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침반 삼아 그녀가 수년간 키워온 힘과 아이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침반 삼아 민지는 올바른 길을 찾아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헬레나 강의 방문 이후 며칠은 민지에게 소용돌이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투자가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한 흥분과 그녀가 그토록 열심히 일구어 온 사업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새쌍둥이가 베이비시터의 감독 해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동안 민지는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의 조언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윤숙 할머니. 민지가 부엌 테이블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을 들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지혜가 필요해요. 노부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민지의 손 위에 위로의 손을 얹었습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니, 아가야? 민지는 헬레나의 방문에 대해, 투자 제안에 대해, 그리고 그녀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윤숙 할머니는 주에 깊게 들었고 그녀의 현명한 눈은 한 번도 민지의 얼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사랑아. 윤숙 할머니가 민지가 말을 마친 후 시작했습니다. 너는 달콤한 바느질로 멋진 것을 만들어냈어. 하지만 기억해, 사업은 식물과 같아. 때때로 계속 자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단다. 민지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통제력을 잃으면 어쩌죠? 그들이 달콤한 바느질을 특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바꿔버리면 어떡하죠? 윤숙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민지야, 달콤한 바느질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너야. 내 재능, 내 비전, 내 열정, 아무도 그것을 너에게서 빼앗을 수 없어. 문제는 이거야. 내 창작물이 새로운 지평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기 위해 그 통제력의 일부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니? 윤숙 할머니의 말은 며칠 동안 민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장단점을 저울질하고 자신과 아이들 그리고 사업의 가능한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마침내 일주일간의 집중적인 고민 끝에 민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헬레나와의 만남을 가게 근처의 카페에서 잡았습니다. 강씨, 민지가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느껴지는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확고했습니다. 제안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고민 끝에 투자를 진행하고 싶습니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헬레나는 미소를 지었고 분명히 만족해 보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조건이 무엇인가요? 첫째, 민지가 계속했습니다. 디자인과 제품 품질에 대한 전체적인 창의적 통제권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둘째, 확장이 점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 수익의 일정 비율을 제 아이들의 교육 기금과 여성 기업가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할당하고 싶습니다. 헬레나는 주에 깊게 듣고 있었고 민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녀의 미소가 더 넓어졌습니다. 인상적이네요. 그녀가 민지가 말을 마치자 말했습니다. 당신은 성공적인 사업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도 가지고 있군요.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지 씨. 우리는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 같아요. 이어진 몇 주는 활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변호사들이 고용되었고 계약서가 작성되고 서명되었으며 달콤한 바느질의 확장 계획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 민지는 재원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지 씨, 그가 전화로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은 재원이 새 쌍둥이와 놀곤 했던 같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민지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재원이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불안해 보이고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재원 씨? 민지가 그의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재원은 말하기 전에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지 씨, 제 아버지에 대해 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다음 몇 분 동안 재원은 그의 아버지인 강태훈이 대규모 부패와 돈 세탁 계획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지 씨. 재원이 고백했습니다. 그는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제가 이것을 고발하면 그것은 제 가족을 파괴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 침묵을 지킨다면 저는 공범이 될 거예요. 민지는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오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윤숙 할머니가 오랫동안 보관해온 문서들을 떠올렸습니다. 강 가문의 불법 활동의 증거였습니다. 재원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민지는 그때 재원에게 윤숙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문서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랜 가정부가 어떻게 수년간 가족의 부패한 활동을 목격하고 기록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재원은 모든 것을 충격 속에서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놀람, 분노, 그리고 마침내 체념의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민지 씨? 그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민지는 옆에 앉아있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의 아버지, 한때 그녀를 깊이 상처 입혔지만 이제는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 남자를.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재원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직면해야 해요.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재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 새로운 결의가 떠올랐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더 이상 이것의 공범이 될 수 없어요. 결과가 어떻든 진실을 밝혀야 해요. 해가 공원 위로 지는 동안 민지와 재원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곧 일어날 지진과 같은 변화를 고민하며 민지는 그녀의 아이들, 달콤한 바느질 그리고 그녀 앞에 펼쳐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감싸는 평온함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녀는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본 후 민지는 일어섰습니다. 함께 이것을 극복해 나가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에게 손을 내밀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만들고 싶은 미래를 위해요. 재원은 그녀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함께 그들은 공원을 나섰습니다. 다가올 폭풍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결국에는 진실과 정직이 승리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원에서의 대화 이후 며칠은 긴장감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원은 민지의 지원을 받아 아버지의 범죄를 폭로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행동의 결과가 단지 강태훈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와 그들의 사업에도 파괴적일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민지는 헬레나와 함께 달콤한 바느질의 확장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두 여성은 놀랍도록 조화로운 파트너십을 발전시켰습니다. 헬레나는 민지의 창의적인 비전을 존중했고 민지는 국제 비즈니스의 더 복잡한 측면들에 대해 빠르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쁜 어느 오후 민지가 뉴욕의 달콤한 바느질의 첫 국제 매장 오픈을 위한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 그녀는 재원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지 씨, 그가 알아냈어요. 재원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그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는 분노하고 있고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원 씨, 당신은 안전한가요? 아이들은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과 아이들이 걱정돼요. 제 아버지는 그가 위협을 느낄 때는 한계가 없어요.
민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 창문을 통해 가게 뒤편에 설치해 놓은 작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새 쌍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 준호, 태호는 다가오는 위험을 전혀 모른 채 오후의 햇살 아래에서 웃고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가능한 행동 계획들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재원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바로 당국에 증거를 제출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과 아이들은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요. 제 아버지가 당신들을 이용해 저를 협박하려 할 수도 있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원이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겠어요. 윤숙 할머니에게 전화해서 아이들과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할게요. 저에 대해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전화를 끊은 후 민지는 즉시 그녀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윤숙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새 쌍둥이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녀는 헬레나에게 연락했습니다. 헬레나 씨,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헬레나가 전화를 받자마자 강 가족에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며칠 동안 안전한 곳에 머물 곳이 필요해요. 헬레나는 민지의 안도감 속에서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심에 안전한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거의 사용하지 않죠. 지금 바로 주소와 열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새 쌍둥이가 윤숙 할머니와 안전하게 있고 피신처가 확보된 상태에서 민지는 그녀가 어려운 싸움이 될 것임을 알고 있는 것에 대비했습니다. 이어진 시간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재원은 당국에 증거를 제출했고 이는 강제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켰습니다. 회사의 부패에 대한 소식이 언론에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빠르게 퍼지는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헬레나의 아파트에 숨어있던 민지는 뉴스를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 재원,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피신 3일째 되는 날, 민지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헬레나가 아파트에 나타났고 그녀의 평소 침착한 얼굴에는 스트레스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민지 씨, 그녀가 소파에 무겁게 앉으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빠요. 제 아버지는 그가 통제 불능 상태예요. 민지는 위장에 매듭이 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헬레나는 계속하기 전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가족 모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당신과 새 쌍둥이에 대한 것들도 포함해서요. 그는 자신이 무너진다면 모두를 함께 끌고 가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민지는 혈관 속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이 이 스캔들에 휘말리고 그들의 삶이 공개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은 끔찍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헬레나는 민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맞서 싸워야 해요. 함께요. 더 이상 숨거나 그가 공포와 위협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돼요. 민지는 헬레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이 여성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르는 사이였지만 이제는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어깨를 펴며 우리는 그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좌우하도록 놔둘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통제권을 가져올 때예요. 두 여성은 다음 몇 시간을 계획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들은 강태훈이 이야기를 왜곡하기 전에 그들의 버전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지는 가족을 위해 일했던 경험, 재원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신의 삶과 사업을 일궈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와 헬레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들로 가득 찬 방 앞에서 민지는 용기와 품위를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면했던 어려움들, 아이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달콤한 바느질이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그녀의 결단에서 탄생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복수를 하거나 누군가를 해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민지는 결론을 맺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는 동안 민지는 평화로움이 그녀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에 맞섰고 자신의 진실을 말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장소를 떠나려 할 때 민지는 윤숙 할머니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아가야. 아이들은 잘 있고 TV에서 그들의 엄마를 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띤 채 민지는 세상을 마주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자신과 화해한 느낌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몇 주는 민지와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와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강 가문을 둘러싼 스캔들은 헤드라인을 장악했고 강태훈이 세운 제국은 조사와 고발의 무게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이제 새 쌍둥이와의 일상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고 진실을 말했지만 그 여파는 그녀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속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부엌에서 아이들과 함께 손가락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을 때 민지는 헬레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지 씨, 헬레나의 목소리는 피곤하지만 결연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나누어야 해요. 나중에 들를 수 있을까요? 몇 시간 후 새쌍둥이가 이미 잠자리에 든 상태에서 민지는 거실에서 헬레나를 맞이했습니다. 들어온 여성은 불과 몇 주 만에 몇 년은 늙어 보였고 최근 사건들의 스트레스가 그녀의 얼굴에 뚜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상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요. 헬레나가 소파에 무겁게 앉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붕괴 직전이에요. 제 아버지는 어젯밤에 체포되었어요. 민지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태훈이 저지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민을 느끼지 않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재원은요? 민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헬레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당국과 완전히 협조하고 있어요. 그의 사건에 도움이 될 거예요만 우리 모두의 미래는 불확실해요. 두 여성은 잠시 침묵을 지켰고 헬레나의 말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머물렀습니다. 민지 씨, 헬레나가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달콤한 바느질은 희망의 등대예요. 당신의 사업, 당신의 정직성, 이것은 우리가 재건하고 이 모든 혼란에서 뭔가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헬레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세운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다음 몇 분 동안 헬레나는 대담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조사 대상이 아닌 강 가문의 자산 일부를 사용하여 달콤한 바느질을 확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패션 브랜드로서가 아니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헬레나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민지가 전에 본 적 없는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다른 여성들이 일어서고 자신만의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민지는 그 가능성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녀의 사업을 확장할 기회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아이디어예요, 헬레나 씨.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걸 실현할 수 있을까요? 다음 몇 시간 동안 두 여성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민지와 헬레나는 계획을 스케치하고 가능성을 상상하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이어진 날들 동안 민지는 활동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달콤한 바느질의 국제적 확장을 관리하는 것 외에도 그녀는 이제 헬레나와 긴밀히 협력하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역량 강화 센터는 3개월 후 서울 외곽에 개조된 오래된 공장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민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개관 리본을 자르며 새 쌍둥이가 그녀 옆에 서 있었고 그녀 주위에는 학습과 성장의 여정을 시작하기를 열망하는 여성들의 그룹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달콤한 바느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훈련센터가 아닙니다. 이곳은 꿈의 장소이자 두 번째 기회의 장소이며 변화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저처럼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는 그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 말입니다. 민지가 말하는 동안 그녀는 희망으로 빛나는 얼굴들을, 결의로 빛나는 눈들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여성들 각각에서 수년 전 강 가문의 저택을 떠나 용기와 결단력만을 가지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새 쌍둥이를 재운 후 민지는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그녀를 이곳까지 데려온 놀라운 여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극복한 모든 장애물들, 그 과정에서 그녀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 윤숙 할머니, 헬레나, 심지어 재원까지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재원은 이제 가족이 저지른 해악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한 움직임이 그녀의 주의를 끌었고 민지는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유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린 시절 유성을 볼 때마다 소원을 빌곤 했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밤에는 소원을 빌 필요가 없어요.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미 내가 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감사함으로 가득 찬 마음과 그녀 앞에 펼쳐진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민지는 깊은 평화가 그녀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도전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달콤한 바느질은 이제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상징이자 갱생의 상징이자 두 번째 기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지, 한때 어려움 속에서 꿈꾸던 소녀였던 그녀는 이제 다른 이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도록 돕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후 민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가능성과 달콤하고 밝은 미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달콤한 바느질의 첫 번째 역량 강화 센터 개관 이후로 서울의 한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전국에 퍼진 센터들의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각 센터는 새로운 시작을 찾는 여성들에게 희망과 기회의 등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35세가 된 민지는 자신이 일구어낸 제국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달콤한 바느질은 더 이상 단순한 앞치마와 유니폼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움직임이 되었고 수천 명의 여성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화창한 토요일 아침, 민지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달콤한 바느질의 고급 창업 프로그램 첫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이 2년 과정은 그녀가 유명한 대학과 협력하여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9살이 된 민호의 나비 넥타이를 고쳐 매주면서 민지는 거울에 비친 가족의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와 태호도 단정하게 차려입고 침대에서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고 이제는 새 쌍둥이의 할머니가 된 윤숙 할머니가 모든 것을 사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 사랑. 모든 졸업생들이 들어야 할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 좋아요. 태호가 게임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게 해주니까요. 민지의 가슴은 사랑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여정의 중요성을 그녀가 만들어가고 있는 유산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졸업식이 열리는 강당에 도착하자 민지는 박수 소리에 맞춰 들어섰습니다. 졸업생들은 모두 달콤한 바느질의 맞춤 앞치마를 입고 있었고 그녀를 존경과 감사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하려 할 때 민지는 익숙한 감정이 그녀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 협력기업의 대표들, 그리고 놀랍게도 재원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강당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가족 여러분, 그리고 친구 여러분, 민지가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확고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혼자였고 두려웠으며 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말이 흡수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 저는 제가 알지 못했던 힘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민지는 그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빼놓지 않고, 하지만 그녀를 이곳까지 이끈 모든 승리와 작은 성공들도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달콤한 바느질은 단순히 제가 살아남기 위한 필요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것을 만들고자 하는, 다른 여성들이 자신의 힘을 찾도록 도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는 제 열망에서 태어났습니다. 말을 하면서 민지는 많은 졸업생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공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희망, 결단,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부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단순히 한 과정을 졸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공동체에, 하나의 가족에 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단순히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설을 마치자 강당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지는 단상에서 내려와 각각의 졸업생들을 포옹하고 격려의 말과 지속적인 지원의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리셉션에서 민지는 재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것에 놀랐습니다. 민지 씨,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당신의 연설은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민지는 그녀 앞에 선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를 상처 입혔던 오만한 젊은이가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재원 씨.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우리 둘 다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새 쌍둥이가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새로 사귄 친구들, 졸업생들의 딸들에 대해 엄마에게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도운 여성들의 아이들과 자신의 아이들이 교류하는 모습을 보며 민지는 감정의 물결이 그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달콤한 바느질의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단순히 사업이나 역량 강화 센터가 아니라 변화되고 있는 삶들, 영향을 받고 있는 세대들이었습니다.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달콤한 바느질 프로그램을 거쳐간 모든 여성들을 생각했고 영향을 받은 모든 삶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그녀의 아이들을 위한 할머니가 되어준 것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 센터에 많은 여성들을 위한 멘토가 된 윤숙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달콤한 바느질의 국제적 확장을 돕는 과정에서 새로운 목적을 찾은 헬레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가정부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두려워하는 싱글맘에서 수천 명의 멘토이자 영감의 원천으로 성장한 놀라운 여정을, 미래는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달콤한 바느질은 계속 성장할 것이고 더 많은 삶에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매 단계를 이끌며 항상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꿈꾸며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감사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민지는 파티로 돌아갔습니다. 과거의 성취뿐만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축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결단 덕분에 전 세계의 수많은 여성들에게 더 달콤하고 밝은 미래가 될 그 미래를 말입니다.